자, 이번에는 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특별법 일부 개정안, 이 개정안을 놓고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따지고 들여다 보면 성관계 네네. 관련해서 녹음 네네. 관련한 내용이라면서요. 저는 이게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. 그건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법 관련 기관들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뭐 N번방도 그렇고 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당연시 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문제는 이건 녹음, 녹취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일부 개정안입니다.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녹음,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녹음 녹취를 통해서 이걸 유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특정한 법 규정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다뤄졌다는 거예요. 영상물은 그렇지가 않은데.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찍는 것에 비해서 몰래, 우리가 몰카라고 많이 부르죠. 그런데 이게 몰래 녹음하는 것이 훨씬 쉬운 행위,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이 법규가 법에 맹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발의됐다는 점이 조금 격세지감이기도 합니다. 지금 말씀하실 때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되면 형량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나요? 뭐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사실 저는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녹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. 네. 우리가 당사자 간에는 대화하는 것 자체를 녹음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사실 뭐 법원에 많은 서류들이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. 네.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음성을 녹음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이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어떤 순간부터 이게 정말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음성이냐고 볼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통신비밀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는 완벽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그걸 어디서 끊을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형사법이 기본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만약에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,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걸 밖으로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요. 불가피한 정도의 조치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.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비슷한 어떤 사건이 좀 있었나요?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숙박업소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음성을 녹음을 한 거죠. 자기의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협박하기 위해서? 협박을 그 이후에는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이건 통신비밀법상 그것 이른바 도청이기 때문에 네.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. 그걸 위부로 유출을 하건 유출을 하지 않건 간에. 근데 지금 발의된 법안은 당사자 간의 이 녹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필요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아마 찬성 입장일 것 같은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나요?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고요. 그다음에 이걸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순간이면 가정인을 하는 겁니다. 누군가가 어떤 남녀 간의 숙박업소 같은 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로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막게 되면 우리 지금 현행법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녹취를 하거나 뭐 통화를 녹음하거나 이런 걸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법이 그동안 다 허용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이냐.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. 사실. 이게 물론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을 잡아내는데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긴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쓰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네. 그다음에 뭐가 다른 문제가는 영상과는 다른 차이가 나냐면 비교적 간명하게 구별이 가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이 음성에서는 구별이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나가서는 이 어떤 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또 반대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음성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막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이거 어떻습니까?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좀 미리 따져본다면 이번 4월 재보궐선거도 어떤 성추행, 성폭력과도 좀 그렇죠.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
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여성 후보가 유리하다, 이제 여든 야든 이러한 이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, 저는 양지열 변호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도대체 남녀가 숙박업소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제 이례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외 조항이 사실은 이것은 판단이 좀 쉬운 것 아닌가.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부분인데 아까 이게 역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뭐냐면 녹취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 딥페이크라고 해서 영상도 합성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마치 진짜처럼 정교하게. 이게 이 음성의 경우에는 더 정교하게 합성이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예전 같으면 지금은 이제 위헌으로 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 어떤 뭐 상대를 이제 음해하기 위해서 이 조작된 녹취 같은 게 등장하면 이게 좀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. 과거에는 그걸 기술로 이제 분석을 했지만 지금도 물론 이걸 판별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왕왕 뭐 이제 사회적으로 악용된다면 오히려 이제 불신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의 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, 이것이 자연적 상태로 있는 하나의 증거, 파일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이게 영리 목적으로 퍼뜨린 자는 처벌해야 되잖아요. 그런 법안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.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고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